그러다가 뭐였지? 녹화가 일시 중지돼 있었는데요. 우리 녹화 안 했었나 봐. 아닌가? 아, 그동안 녹화가 안 됐어. 앞에 복습은 뭐 안 돼도 괜찮죠. 이제 초이니까. 아, 6이니까. 지금 녹화 눌러주세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 좋을 때는 너무 좋잖아. 좋아서 했는데 즐겁고 이렇게 했는데 천천히 천천히는 어느 틈엔가 그죠? 어느 틈엔가 서서히 이런 뜻이야. 그래서 푹 빠지게 되는 거지. 이 표현이 너무 웃기죠. 너무 막 실감나지. 푹 빠져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예괴라는 거죠. 예의 의미가 그러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이효가 중정의 덕이 있어서 그렇게 않게 된다. 그렇지 않게 뭔가에 빠지는 거는 자신을 잃는 거예요. 그죠? 뭔가에 빠진다 그러면은 내가 걔한테 종속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가 자신을 지키는 거. 그 절개야. 그게 아주 그 굳건해. 그래서 신속하게 떠나서 이건 뭐냐면 하루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신속하게 떠나는 것을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푹 빠지기 전에 아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하고 떠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재빨리 떠날 수 있는 이게 중정의 덕이라는 거죠. 그게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향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향락에 탐닉해서 거기 푹 빠져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전에 빠져나와라. 그럴 정도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는, 그럼 그렇게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빠진다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신을 지킨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굳세게 정립된 지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서도 요 부분 있죠? 요게 한자로 보면, 여기, 스스로 지키는 것을 여기 특립지조라 그랬어요. 그 특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립은 자립이에요. 그죠? 근데 특별히 자립해. 그럼 특별히의 반대는 뭐죠?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립은 뭘 뜻하냐면 세속적으로 가지 않고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그 육아적인 어떤 덕들을 계속 지키는 것. 약간 비세속적이야. 이런 걸 특립이라고 그래요. 이 특립이란 말이 이게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자, 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육아들이, 즉 육아에서 야, 지식인들은 또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자는 이제 육아의 학자. 유자는 재화를 맡겨서, 즉 누군가 재화를 줬어. 즐거움에, 여기도 빠지죠. 즐거움에 빠지게 하더라도, 요거예요. 여기, 여기. 락자 들어갔죠? 아까 얘기했던 예와 같은 거라 그랬죠? 여기에서는 즐거움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또는 물건을 주면 좋아하잖아. 거기에 이제 막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도 재화에 따르는 이익을 보고 의의를 저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거는 세속적인 거고요. 이 의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특립이야. 뭔가를 지켜내는 거죠.
이익을 따르는 것은,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를 따르는 것은 정의천 같은 사람들은 이건 천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익을 따르는 것은 똑같이 따르더라도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거야. 이익을 따르는 것은 뭐지? 이거는 세속적인 거죠. 환영할 만한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군중이 몰려와서 겁을 주고 막 병사들, 그 무장한 애들을 막 풀어가지고, 막을지라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막 자기가 원래 지키던 어떤 지조 같은 거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누가 막 겁박을 했어. 죽음이 두렵다고 그거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 지키는 거죠. 특립입니다. 맹수들이 후려쳐도 그 용기를 헤아리며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지, 나는 용기가 없어. 라고 자신의 어떤 그 뭐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으로 끌어당겨도 그 힘을 헤아려 따지지 않는다. 이 얘기도 무거운 것으로 이제 자기를 막 끌어당기더라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도망가야지.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헤아린다는 건 뭐를 핑계 삼아서 도망가는 거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의 일들은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 이게 다 지금 지키는 것들이죠. 잘못된 말은 다시 하지 않고, 떠도는 말, 소문 같은 거. 근거 없는 말이죠. 그런 말은 추궁하지 않는다. 그 위험을 단절시키지 않고 지속하며 그 도모함을 미리 연습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굳세게 정립한 모습. 이게 특립이에요. 그 특립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러니까 얘를 혹시 즐거움을 따르더라도 즐거움을 따를 때 이 특립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호의 개우석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요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우석이 뭐 이렇게 특립 같은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개우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그 향락을 이제 즐기면서도 이 개우석을 해.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려면 이게 그 특립을 뭔가 해칠 것 같아. 그럼 그걸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걸 빠져나와야 돼. 그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뭐예요? 아까 얘는 서서히 서서히. 내가 거기에 지금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가는 게 문제야. 이게 명확하게 이건 내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가면은 그건 차라리 빠져나오기 쉬운데, 그렇게 해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좀 있으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대부분 서서히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빠져. 이게 문제야. 자, 그거를 막는 게 바로 뭐예요? 기미야. 이렇게 여기서 더 가면 내가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기미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그 개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개사전에 여기 있는 요 문장, 지금 이 개우석, 부종일, 정길, 요거를 가지고 개사전에서 해석을 했어요. 자, 보면 기미를 아는 것이 신묘한 거야. 기미를 안다는 것은 어떤 조짐을 딱 알아. 이게 신묘한 거죠. 근데 군자는 윗사람과 사귈 때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귈 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 이는 기미를 아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뭐 기미를 알아 조짐을 알아 이런 뭐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가 날아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거하고 기미가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이게 아첨인지 아닌지 함부로 대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정도의 문제라는 거야. 어느 정도가 되면 아첨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아첨이 아닌 거야.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미는 뭐죠? 그 정도로 아는 거야. 이게 기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기미를 아는 것이다. 기는
움직임이 은미한 것. 은미한 건 이제 약간 숨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약한 것, 은미한 것으로. 은미는 원래, 은은 숨어서 미약하다. 이런 거죠. 기는 그래서 기람이 먼저 보여. 군자는 기미를 보고 움직이기를 하루가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기미를 보면 바로 움직이는 거죠. 아, 요게 아첨이겠어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만두는 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뭔시, 뭐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뭐죠? 그러면서 빨리 손을 못 끊어.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런 기미가 딱 보이면 그만해야지. 이게 군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단호하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군자는 은미한 것을 알고서 바로 드러난 것을 알며. 자, 요런 말들. 이 중용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부드러움을 알고서 바로 강함을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죠? 이 군자의 현명함에 기대는 거죠. 군자의 판단은 이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판단이 되는 거죠. 기미를 보았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보는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의 판단을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자, 이런 말들. 그러니까는 기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뭐죠? 은미한 것을 알고서 바로 드러난 것을 알아. 이건 뭐예요? 이게 동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은미한 것과 드러난 것은 같이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나타난 거는 잘 알지만 은미한 거는 미처 모르는 거죠. 근데 은미한 것도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군자라면 그거를 동시에 같이 보고서 이렇게 하면 과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겠다 쫙 흐른 거지. 그래서 그때 딱 중단한다. 이런 개념이 기미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미를 아는 거는 얘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어, 이게 과하겠는데 그만둬야지?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알참하지 않아갖고 어떤 화를 피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신기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앞날을 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 중에 정의천 요걸 갖고 이제 해석을 쭉쭉쭉쭉 했고, 이 말 중에, 어, 아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음, 아, 기는 움직임이 음미한 것으로 기가 이제 뭔가 약하게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약한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뭐를 볼 수 있냐면 길함을 미리 보는 거야. 그죠? 길하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렇게 안 해야지 길하겠구나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별 얘기는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정희천은 왜 길한 것만 말했냐면, 어떤 일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보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길한 쪽으로 뭔가를 하겠죠. 흉한 쪽으로 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길함이 먼저 보인다는 거 우리가 미리 먼저 보면 그에 알맞는 어떤 길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길함이 미리 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여기서 또 이제 약간 재밌는 것은 어, 아까 우리가 이제 은미함과 드러남, 부드러움과 강함은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있죠? 어, 이건 그냥 개념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같이 나타나는 애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미함을 보면 드러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부드러운 게 나타났어. 그럼 뭐죠? 여기에 강한 게 숨어 있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그 흔적을 딱 찾아. 그럼 우린 기미로 본 거죠.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 그런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건 또, 아,
이분은 어디 갔지? 군자는 명철하여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있다. 그 군자는 명철해. 그러니까 군자가 일의 기미를 보는 건 뭐죠? 명철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얘는 딱 드러났어. 내가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이걸 가리지만 않으면 투명하게 얘를 볼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명철은 뭐지? 그 없는 걸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있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이런 게 명철인 거죠. 그래서 그 명철은 약간 이제 그 기미를 보는 것 자체가 또는 이 개우석 부종일 이제 그 전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미, 그 뭐지? 기람을 미리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투명할 수 있는 어떤 상태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직관적이야. 얘가 나타났는데 상대적인 애가 같이 나타나는 어떤 그 흔적을 거기서 딱 찾아.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직관적인 일들인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명철은 되게 직관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자, 주의를 한번 가보면요. 자, 주의는 그 내용은 비슷한데, 이 이제 그 절개가 돌과 같고, 그러니까 뭐를 하루가 가기를 기다리지 않냐면, 분명하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인용한 거는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개우석, 부종일을 뭐를 기다리지 않냐면, 뭐지, 하루가 그러니까 금방 뭔가를 판별할 수 있어. 기미를 빨리 볼 수 있어. 이런 거를 정의천 되게 직관적으로 말을 한다면, 주인은 사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걸 얻는 걸로 해서 보통 생각을 하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천은 명철하면 되죠. 명철한 그리고 이 명철함은 평소에 갈고 닦은 덕으로부터 오는 거죠. 막 그 편견 없이 투명하게 뭐를 딱 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늘 유지가 되면 오면 딱 보는 거지. 약간 이런 직관적인 어떤 그 느낌인데 주인은 사려. 세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생각을 해서, 알아내는 것.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 둘이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주인은 진짜, 이성주의자야, 보면은. 그 다음에 사묘. 사묘는 우예. 자, 우는 위를 보다. 여기서는 우는 이제 위로 보다, 올려다보다. 올려다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후회한다. 지는 머뭇거려, 서서히. 아까 지체한다 그랬죠, 지체. 그 머뭇거려도, 후회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후회하는 게, 우예해도 후회하고, 지혜도 후회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면은, 여기도 봐요. 사면은 중정하지 못해. 중정하지 못하는데 옛개에 있는 거야. 옛개는 기본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개잖아. 그죠? 즐거움의 때가 생긴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는 일마다 후회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예해도 후회하고 지혜도 후회해. 하는 것마다 후회해. 이렇게 정의천이 해석을 한 거예요. 우라는 거는 사유를 이제 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사유를 본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때 바라보면, 위로 사유를 바라보면 해석은 이렇게 됐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 보면 첨, 본다는 게 망이에요. 망. 이 망이니까 뭐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기대한다는 거죠. 희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요가 왜 저거잖아. 유일한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요한테 자기가, 선택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게 위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약간 좀 권력자야. 그러니까는 뭔가 그 권력자한테
이제 나 좀 써주세요. 저 좀 쓰지 않을래요? 라고 이제 기대하는 이런 게 우애예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뭐지? 자기가 윗사람에게 간택되면서 즐거워하는 약간 이런 뜻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요는 안 해. 사요는 아까 초요하고 정응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얘는 중정이 아니어서 그 예의 시대에 이 그 예를 조절할 수 있는 애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요가 이제 선택하지 않아.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후회는 뭐죠?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또 63은 그 사유도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까이 있는 점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사유가 이제 전체의 어떤 주제요인데, 이거 머뭇거려. 머뭇거리는 건 아까하고 반대인 거죠. 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나 그냥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 그런데 여기 전체에서는 사유가 유일한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유한테 버려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도 후회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하는 일마다 후회가 있다. 뭐죠? 앞으로 가도 후회가 있고 뒤로 물러나도 후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쩌란 말이냐? 나가도 안 되고 물러나도 안 돼. 어쩌라는 거지? 이제 방도까지 줬어요. 그럼 지금 뭐죠? 여기에서 나가도 문제가 되고 나가지 않아도 후회가 돼. 이게 왜 그랬냐면 문제는 중정하지 못함에 있었잖아요. 예의 시대에 중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하는 일마다 그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책은 뭐죠? 방책은 중정해라. 이게 방책이에요. 어디가 있지? 그래서 어찌해야 하는가? 중정을 잃지 않으면 된다. 그럼 중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몸을 바르게 한다. 여기서 보면 정신, 몸을 바르게 할 뿐이다. 근데 몸을 바르게 하는데 그게 뭐죠? 예로 제어를 해라. 이 예로서 제심, 마음을 제어해라. 이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몸을 바르게 한다는 거는 예로서 예에 맞게 이제 마음을 쓰는 것. 그죠? 이게 이제 몸을 바르게 이게 뭔 말이냐면 중정하듯이 어떤 그 중정한 자세를 가져라. 또는 중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리를 가져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어떤 자리에 처할 것인가? 중정한 자리에 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정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애는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은 거거든. 위로 제가 날 좀 썼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뭐 아첨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애할 것인지, 또는 지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중정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뭘까? 1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약간 좀 어거지 해석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좀 해석이 좀 약간 분분해요. 끈을 읽기를 좀 다르게 했죠. 자, 음, 우애. 우애는 위로 올려다 봐. 그럼 여기에 뭐가 지금 생략이 돼 있냐면, 위로는 뭔가 이게 이제 위에는 그뭐 올바름을 같이 하는 위로 올려다 본다는 거 약간 그렇게 본 거예요. 위로 이제 어떤 그 사유에 군자랑 뭘 같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 그래 놓고 아래로는 뭐야? 옛게 자기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즐겨. 몰래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애의 뜻이라는 거죠. 그 우애 자체가 이미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후회가 있는 그 처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뉘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는 왜 회를 이 지하고 지금 아까는 끊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같이 한 거야. 뭐를 느리게 하냐면 후회하는 거를 뉘우치는 거를 되게 느리게 해. 그러면 진짜 후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천은 요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해. 이런 건데 지금 주의는 이미 후회할 짓거리를 했어. 그럼 빨리 후회해야지. 늦게 뉘우치면 너 진짜 큰 후회를 할 일이 생길 거야. 약간 이렇게 어, 해석을 한 거죠. 좀 다르죠? 내가 뭔 얘기를 아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제 63은 이천처럼 해석하면 뭐가 되죠? 이천처럼 해석을 하면 이 자리 자체가 그죠? 이렇게 해도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후회할 정도로 온통 나를 중독에 빠뜨릴 애들이 도처에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도처에 있는데, 우회는 뭐냐면 이걸 대놓고는 안 해. 내가 조절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만 해야지. 내가 유튜브를 조금만 봐야지. 뭐를 조금만 해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해야지 했다고 조금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조금만 해야지, 요거 조금만 해야지, 저거 조금만 해야지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예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은 중정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중정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얘를 줄여야지가 아니고, 뭐죠? 내 관심을 아예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을 중독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 몸을 이동을 시켜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조금만 봐야지가 아니고, 나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이천이 생각했던 방책인 거죠. 이건 양을 조절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구사요는, 자, 유일한 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일한 양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그 즐거움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적인 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중독의 상태를 생각하면, 마약 중독 그러면 마약 같은 애야, 얘가. 그, 저기,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애. 이런 거죠. 그 유예는 자신으로, 유가 뭐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그 사유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기는 거니까 즐거움을 제공하는 애 이런 거죠. 대유득. 그래서 이제 큰 득이 있다. 어둠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미 어떤 그 즐거움을 만드는 핵심 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주의를 쫙 끌고 올 수 있는 거야. 연예인이죠, 연예인.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같은 애들인 거죠, 얘네가. 물질로 보면 마약 같은 애들. 마약이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또 뭐가 있지? SNS도 엄청난 팬들을 갖고 있는 거죠. SNS 자체로 보면. 그래서 대유독은 엄청난 팬덤을 데리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으면 합은 이제 합하다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여든다. 잠도 모여든다는 거예요. 합잠은 그래서 이제 벗들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도파민 거리를 제공하는 애니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얘가 막 엄청나게 막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해가지고 또는 엄청 잘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상황은 딱 됐어. 그런데 만약에 그 팬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팬들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죠? 의심받지 않을 일만, 아니지. 의심받을 일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뭐 의심받을 일을 했어. 왜 그런 거 있어갖고 우리 왜 그, 팬들이 떨어져도 나가는 그 예를 들어 뭐가 있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 있잖아. 그죠? 어, 뭐였지? 뭐, 뺑소니를 했어. 뺑소니 운전은 했어. 뭐 이런 문제 되는. 그럼 팬들이 떨어져 나가. 약간 이런 뜻인 거죠. 자, 요거는 지금 그런 뜻이어서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효는 오효가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이 조금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게 좀 분분한 거예요. 정, 육오는 정하지만 올바르지만 질병이 있어서 항, 그 질병을 항상 해. 그러니까 올바르지만 질병이 있고 항상 질병이 있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어 저기 주의 거를 잠깐 같이 보면 사람들이 보통 요 해석을 더 많이 하는데 정지를 붙였어요. 이 정이 원래 이제 약간 단단하다 이런 그 오래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정지를 고질로 본 거예요. 고질병. 그래서 이제 고질병으로 늘 앓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정의천의 해석은 잘 보면요. 이게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임금의 자리는 잘못된 자리가 아니야. 바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한테 권력이 있지. 실권이 있질 않죠. 누구한테 있냐면, 양인 사유한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요는 실권은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상황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자리는 임금의 왕의 자리인데, 실권은 없어. 그러니까 마치 질병을 앓는 것과 같은 거죠. 질병을 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정질이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한테 실권이 없으니까 늘 병을 앓는 것 같지만 불사는 뭐죠? 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는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을 지금 뒤집어서 한번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리는 바르지만 실권은 없어서 병을 앓는 것과 같고 병을 앓고 있어서 마치 실권이 없는 거죠. 실권이 없지만 그 자리는 계속 보존을 해.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한번 이제 이렇게 엎어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한 거죠, 이분. 이 비유를 굉장히 잘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를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정희천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뭐냐면 이게 뭐지? 원래 군주 자리인데 그 자리는 보존하면서 실권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자리는 보존하는데 실권이 없어. 이게 뭘까요? 자처한 거죠, 자처. 오요가 얘의 때에 얘에 빠져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오요 자신의 탓이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죠? 그 자리를 찬탈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다 멀쩡한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갖고 눈에 안 보이는 병이 있어. 그런데 죽지도 않아. 이런 이상한 상태. 그거는 유고의 이거를 지금 강조한 거죠. 음유의 자질로 예의 때를 만났고 즐거움에 그래서 즐거움에 빠진 거야 임금이.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승립이 안 되는 자야. 자립이 안 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정의처는 이거는 유고가 그 예의 때에는 누구보다도
자립을 하고 특립을 하고 뭔가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이런 임금. 거기에 그냥 푹 빠진 임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본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거를 한번 뒤집은 걸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쭉 읽어보면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같죠? 이 뭐지? 쉴 권 없는 왕들. 그죠? 그런 예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상륙. 상륙은, 명은 어두울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녘, 이런 게 이제 명인데, 명예, 예하는 거에 어두워. 그 왜 어둡냐면,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어두운 상태가 됐어. 약간 이런 개념이죠. 어두운데,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졌더라도, 어, 유투, 이때 투는 이제 변하다. 변함이 있으면, 그러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도 보면, 상륙은 일단 음유죠. 유고, 중정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뭐가 추가됐냐면, 맨 위에 있는 거죠. 맨 끝이야. 그래서, 여기 해석이 약간 이상한데, 제가 바르지 못하게 즐기는 요기를 그냥 바르지 못하면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유고 중정이 아니니까 바르지 못한 거야. 바르지 못하면서 맨 끝에 있으니까 뭐죠? 예의 극한의 때를 만난 거죠. 즐김의 극한에 이제 봉착한 거야. 그러니까 군자라도 이런 때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방탕한 시대가 된 거야, 이를테면. 그럼 이때는 군자라도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데, 하물며 음으로 그걸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어, 즐기기를 탐하고 방자하며 혼미하여, 어,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자이다. 이런 거죠. 그 정도야. 그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때가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엄청 방탕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같은 게 막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러한 때라도, 그죠? 그러한 때라도 혹시나 변할 수 있다면, 그러면, 큰 허물을 피할 수도 있을 거야. 희망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변할 수 있다면, 여기 보면 지금 옛계의 끝에 있기 때문에가 지금 두 번이 나오죠. 옛계의 끝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졌는데, 옛계의 끝에 있어서 변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극단은, 그죠? 어떤 한 극단으로 가면 동시에 그거는 곧 변함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진리 같은 거를 여기서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엄청나게 방탕하고 문란하더라도 그 방탕함과 문란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의 분출되는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계속 방탕함으로 가지 않고 그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잘 돌리면 그것이 또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엄청나게 방탕하더라도 그 에너지로 예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은 이제 그런 명이에요. 그런 명. 그러니까 어둠의 끝에 새벽녘을 막 향하는 이런 어두움. 이런 어둠이 이제 보통 명이거든요. 새벽녘의 어두움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뭐지? 약간 변증법 같은 개념인 거죠, 지금. 그죠? 네. 그런데 네. 그 상륙은 정은 맞지 않아요? 이건 제가 그때도 봤지만, 중요하지 중정이 않은 거, 중요해요. 중정. 네. 아, 그리고 이제 중이면 정이 아니어도 보통 중정으로 지금 이천이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냥 중정 이러면 이게 정의 자리인가는 지금 이때는 중요하지 별로 않아.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무조건 중이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음. 네. 그러니까 상육은 정의 자리는 맞는데, 이 상육은 그냥 중이 아니고, 그죠? 여기서 다 중정이 아니라는 거, 음연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호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 자리도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맨 끝이라는 거. 그리고 맨 끝에서 그 어두움. 그 뭔가 이 그 방탕함의 끝판인 어떤 에너지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두움들. 근데 오히려 그 어두움을 잘 활용을 하면 곧바로 새벽으로 향하는 그런 어두움 같은 것들이 여기 어떤 이미지로 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의 방탕함, 향락을 끝판으로 즐기겠다. 그러면 한번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가지고 끝판을 내겠다 이런 뭐죠? 그때는 그 명이 되긴 어려워요. 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죽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거죠. 새로운 에너지로 탈바꿈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중독 상태, 또 우리가 쉽게 빠지는 어떤 그 향락의 상태. 향락이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어떤 좋은 에너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 특립, 그러니까는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떤 그 중독 상태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향락은 어떤 걸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즘은 중독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좋은 예들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넘었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